나중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그 인근에 있는 33평의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저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 저는 신혼부부가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돈일 수 있고요. 특히나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큰 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신혼 생활을 시작을 할 때 5천만 원 전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집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는 맛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신혼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3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신혼부부 특공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축으로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아예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인데요. 신혼부부 특공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일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이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분양가가 5억 정도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이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를 내니까 일단 5천만 원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혼부부 특공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특공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여야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의 120% 정도여야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유리한데요. 나이가 만 3세 미만이면 되게 유리하고, 그리고 뱃속에 태아가 있어도 다 이게 감안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신 진단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24회 이상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 혼인을 하신 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하면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약 통장 납부 횟수까지 저희가 감안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준비하는 분이라고 하면 미리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잔금 대출 받을 때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생애 최초로 처음으로 이렇게 내 집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뭐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80%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예비 신혼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분양권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올해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니까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해서 이제 생애 최초가 되기 때문에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정금리로 받으니까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양권을 매수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혼부부여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이런 거 활용해서 자금 계획까지 마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특공으로 분양 받을 때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변 신축 대비해서 한 30% 정도 저렴하다고 하면 충분히 안전마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제 신혼부부 특공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신혼부부 특공을 받았던 제 지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특공 같은 것에 참여할 수 없다. 내 집 마련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분양 공고를 보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 지인분에게 지금 신혼부부니까 특공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단 넣어봤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분양가가 4억 6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으로 분양가 10%만 내면 되니까 4,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5천만 원
그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잔금 시기가 다가오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이분이 실입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전세를 오셨는데 그때 전세 보증금이 4억이었어요. 그래서 분양가 4억 6천에 이제 전세 보증금 4억이 들어오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이분이 기존에 일단 계약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있으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신혼부부 특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집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 집 같은 경우도 원래 분양가 4억 6천인데 많이 올랐을 때는 8억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혼부부시라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특별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두 번째 전략으로 구축 아파트 소형의 내 집 마련하는 것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신혼일 때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좋은 학군이 좋은 동네에 살 필요도 없고 굳이 우리가 넓은 집에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천만 원의 돈이 있으면 이런 구축 소형 아파트에 내 집 마련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내 집 마련하지 않고 정말 넓은 평수에 전세로 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좋은 넓은 집에 살다가 이런 구축이나 소형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하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번 그게 채워지면 내려놓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대형 평수에 살게 되면 소비 수준도 거기에 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돈을 모아야 되는 이 신혼부부 시기에 돈을 못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에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을 할 때 내 집 마련하지 않고 대형 평수의 전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 지인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집에 살다 보니까 좁은 구축의 소형 아파트는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시작을 하실 때 너무 좋은 곳에서는 시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전세를 살게 되면 저희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집값도 오르게 되잖아요. 그 상승분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저는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 소형이라도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면 그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축 소형 아파트를 우리가 내 집 마련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곳이나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저희가 그런 도시에 보면 구도심이 있잖아요. 이런 구도심은 어느 정도 입지가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런 곳에 소형 아파트를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고 나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 때는 저희가 대출이 잘 나와요. 대출 한도도 높고 이자도 정말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혼 때는 충분히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구축 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신혼생활을 할 때 부부가 둘이서 이제 살게 됐을 때는 그렇게 좋은 집은 필요 없더라고요. 차라리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구축 소형에 살면 혼수를 그렇게 또 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좀 더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가 크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혼생활 시작을 할 때 저는 정말 공장지대인 곳에 있는 전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제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떻게 보면 제 아이를 임신을 했고 제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할 때 구축 소형 아파트라도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았잖아요. 않고 제가 전세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때 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구축 소형이라도 내 집 마련을 했다면 그걸 제가 발판을 삼아서 좀 갈아타기를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인 같은 경우는
29평 그리고 20년 된 그 소형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때 매수를 할 때 당시 가격 2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축이고 좁은 곳에서 우리 부부가 조금 불편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그 인근에 있는 33평의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저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그 구축 소형 아파트라도 조금이라도 가격이 올라줬기 때문에 그 발판 삼아서 이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 자산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구축 소형 아파트라고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살아서는 이런 기회조차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뭐 전세 살면서 월세 살면서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지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집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 집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급매로 가격이 예전보다 뭐 2억씩 3억씩 빠진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게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뭐 전세, 월세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쪽으로 좀 저는 좀 전략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 투자와 실거주를 완전히 분리하는 전략인데요. 우리가 꼭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지 내 집인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등기부 등본상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전략도 저는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뭐 월세나 전세 살면서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집을 사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지금 서울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너무 가격이 비싼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 했을 때는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좀 더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5천만 원 정도 되는 곳에 집을 사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실거주를 분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 집 마련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게 투자 실거주를 분리해서 다른 곳에 내 집을 사두시면 나중에 그 집이 올랐을 때 그 집이 오른 상승분과 또 우리가 그동안 가만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열심히 또 돈을 모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드머니를 합쳐서 정말 좋은 곳에 청약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자산을 계속적으로 좀 불려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내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혼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마련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좋은 곳에 실입주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정말 좋은 가구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심도 조금 내려놓는다면 충분히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신혼부부일 때 5천만 원이란 돈이 있을 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3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축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혼 생활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가장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신혼 때였어요. 그 이유가 당장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충분히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소비를 제한하면서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많이 마련하는 방향으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 소친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